관련해서 오늘 문혜란의 시사회 시간에는 현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민생당 광주광역시당 박대우 위원장과 함께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대우입니다. 예. 자, 요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이유를 찾아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합의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정치라는 게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의 영역을 뛰어넘는 민심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국민 감정이라든가 여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네. 최근에 정치권은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제 정치 불신을 넘어서 네. 혐오하는 단계까지 와 있지 않는가. 상당히 정치권의 자성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민주당의 여러 리스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남국 리스크에 대응하는 양당의 입장 차이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회초리를 맞은 정당이란 네. 말이에요. 어느 당보다도 이제 자성이라든가 반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정당인데요. 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남국 리스크는 사실 국민들의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일단 국회의원이 잠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에 2주가량 불출석했다는 것도 그렇고 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피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 서초동에 아마 재판이 있어서 네. 찬반 양쪽의 아주 지지자들이 극렬한 시위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네. 자,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네. 야당의 대표가 재판에 계속 불려다닌다는 것은 네.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아주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요즘에 민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 시기에 네. 정치가 민생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민주당의 악재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로 인해서 최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내년 총선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는 생물적인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미래를 확정적으로 내다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이 과반은 일단 넘길 것이다. 170석 이상을 보는 전망하는 전망도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대선 패배라든가 지방선거에 어떤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100석을 조금 넘기는 많게는 120석 정도를 겨우 도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180석이라는 정말 놀라운 지지를 국민이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든가 도덕성에서 조금 미흡했다. 이런 국민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의 정치 질서가 사실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라든가 네. 또 정치를 바라보는 접근하는 자세가 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정치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여야가 상생하고 네. 어느 정도 좀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보듬고 안고 가는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오직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물론 민주당은 이게 독선이고 아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국민 일반의 여론 일부는 또 네. 기존의 정치권이 대충 자기들끼리 여야가 서로 공생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네. 정치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이 더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여당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사이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 네.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네. 이런 논리는 사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뭐 여야 모두가 지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밥그릇 싸움으로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여러 가지 뭐 석패율 제도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제껏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결국 이제 밥그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용기이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사실상 다당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기존의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독점 구조를 포기할 것이냐. 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근 이제 이념 논쟁이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 정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네. 국민의힘에게도 그렇지만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안정적인 득표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국민의힘은 영남을 기반으로 예. 또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산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걸 포기하고 제3당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껏 수십 년 동안 네. 기득권 정치 집단에 대한 어떤 자성이라든가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제 좀 어렵다. 결국에는 국민들만이 이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그중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네. 어떤 정책의 다양성이라든가 네. 또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민심이 나타난다면 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뭐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호남의 역할이 그렇죠. 예, 중요하다. 그 제3지대 정당의 등장에도 관심이 모아질 텐데 민생당은 어떤 역할을 지금 표방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예. 민생당의 한계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 한석 없지 않습니까? 네. 원외 정당이고 또 네.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민생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네.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지지의 민감 매각이라든가 지산 네. IC 개통 실패에 대한 네. 예산 낭비를 조금 따져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법 개정으로 정당이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교통질서도 그렇고 또 사고 예방에도 거리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야를 또 가리기 때문에 안전에도 또 그러게 심각한 말입니다. 문제를 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민생당이 개수를 좀 제한하는 총량제를 광주에서만이라도 해보자. 아. 그리고 지역별 순환제, 로테이션을 네. 통해서 네. 조금 깨끗한 거리,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본래의 법 취지를 좀 살려보자라는 것을 저희가 선관위에도 제안을 했고요. 네. 또 저희가 보도자료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네. 여전히 거리에는 뭐 상대당을 비난하고 또 네. 혐오스러운 네. 현수막들이 워낙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생당으로서는 정책은 알려야 되겠는데 네. 기존 정당들처럼 하기도 좀 어렵고 말이죠.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네.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에 네. 한 차례씩 10개 정도 네. 광주시에 설치하는 자율 규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당은 좀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정책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면 네. 다음 총선에서 아무래도 광주 시민들께서 네. 민생당에 기회를 한번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와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1인으로서 또 거리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는데 네.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은 늘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런데 역시 GGM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네. 지산 IC 개통이라든가 네. 특히 이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 여느 사기업이면 100억이 적자 났으면 사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시민의 혈세가 쓰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라든가 백서가 발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네. 민생당이 참 옳은 목소리 내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이런 많이 격려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네. 거리에서 또 현장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들은 네.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럼 응원의 소리 들으실 때마다 어깨에 좀 힘이 생기실 것 힘도 같습니다. 나고요. 예. 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뜨거운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러게요. 여야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시선을 넓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다는 대한민국만의 것도 아니고 또 중국, 일본만의 것도 아닌 사실상 세계 인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바다가 오염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네. 피해도 가장 크게 보고요. 네. 그러면 왜 바다가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중국, 필리핀, 미국, 호주 뭐 세계 각국의 네. 여야가 사실상의 어떤 특사단이라 그럴까요?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다를 지키는 그리고 특히 해양 오염에 대한 네. 어젠다라든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란 말이에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31일 날 네. IAEA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이 갖고 있는 또 일본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세계 질서는 결국에는 강한 나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네. IAEA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또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죽창 들고 일어나자. 뭐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든가. 네. 뭐 어떤 극렬한 대립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적 대응보다는 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들이 아주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민생당 차원에서의 정치 분위기 혁신과 개선 기대해 보면서 위원장님과의 시간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고맙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생당의 광주광역시당 박대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